자, 그래서 우리 계산 연습을 해봤잖아, 지우야? 예. 아직 내가 여기를 지우지 않았죠? 여기도 지우지 않았고 저기 장단점도 지우지 않았는데 우리 개념은 다 끝났는데 그래서 우리 또 계산이 많다 적다 이런 거 확인했고요. 얘네들을 좀 고려해봐야 된다라고 했잖아. 여기서 이제 뭐까지 조금만 더 할 거냐면 이 단점을 조금 더 없앨 거예요. 내가 특수한 접선을 별도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단점은 없앨 수 없어. 그렇지? 기울기가 정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없앨 수 없는데 지금부터 뭘 지울 거냐면 너희들도 장단점의 단점에 이제 이거 지울 겁니다. 얘를 안 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을 가볼게요. 마지막으로 지우고요. 여기 기울기 세팅의 방법에 이제 마지막 버전 기울기 M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제 진짜로 너희들이 실전에서 푸는 방법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는 접점 공식이랑 기울기 공식을 가지고 풀었었는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앞에서 접선 직선의 방정식 배웠잖아. 직선의 방정식. 그치? 그러면 이제는 기울기 공식이랑 이 마이너스 3,6을 지나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사실이랑 그냥 바로 섞어가지고 기울기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 어차피 내가 기울기 m으로 잡을 거야. 근데 그거는 마이너스 3,6을 지나게끔 해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애초에 맨 처음부터 그냥 인자를 깔아두고 가면 어떨까? y 마이너스 6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m으로 내가 설정할 거니까 여기도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설정할 때부터 그냥 우리 기울기 공식에다가 마이너스 3,6을 집어넣고 제곱하고 정리한 다음에 다시 검토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둘 중에 탈락시키는 방법 말고 처음부터 얘를 지난다라는 정보까지 반영을 해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직선을 설계하는 방법으로 배웠던 그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 인자까지 그냥 바로 깔아두고 간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러면 아까 내가 이미 x표를 쳐놨지만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탈락자를 다시 한번 마지막에 고려해야 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 이미 무조건 마이너스 3,6을 지나게끔 세워놨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m값만 딱 구하고 끼워 넣으면요. 봐봐, 여기 더 이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잖아. 이식사체. 그치? 더 이상 뭐가 진짜 정답인지를 골라내는 마지막 과정이 이제는 불필요하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내가 궁극적인 버전으로 인자까지 생각을 해서 이 점을 지난다라는 것까지 반영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어. 그런 다음에 이제 뭘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러면 얘는 뭔가 집어넣은 다음에 제곱하고 이런 걸로 구할 수가 없고요. 뭐랑 0,0하고 거리가 뭐랑 똑같다?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다. 즉 접한다라는 위치 관계로부터 나오는 성질을 가지고 한번 풀어볼 거예요. 즉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가지고 할 거냐면 D하고 R하고 같다라는 접할 때 이 상황을 가지고 m값을 한번 구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요. 얘 일반형으로 는형으로 한번 잘 정리해서 써볼게요. 우리 m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3m 더하기 6이니까 3m 플러스 6은 0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깔려있는 원의 중심이 지금 0,0이니까요 여기다가 0, 0 쓴 다음에 D값을 한번 찾아보면요 D는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m제곱 더하기 1이죠. m제곱 더하기 1의 루트를 씌우고 계속 제곱의 합의 루트 씌운 거. 그 다음에 빵빵 집어넣으시면 절대값에 3m 플러스 6이 되고요. 그게 이 주어진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아까 얼마나 나와있어? 3이라고 나와있었으니까 얘가 3이다 라는 걸 풀어줘도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한번 풀어주면 얘를 곱한 다음에 양변 제곱을 해볼 거야. 그럼 절대값과 루트를 한 번에 처리할 거니까 우리는
3m 더하기 6의 제곱이 9에다가 m제곱 더하기 1이 되면서 아까랑 루트는 좀 다르지만 아까랑 경로는 좀 다르지만 여전히 또 뭔가 제곱한 거랑 관계를 보면서 m에 대한 방정식 만들어내는 과정이 나왔죠. 여기서도 요거 지웠나 아까? 여기에 있는 결과랑 똑같은 겁니다. 그쵸? 여기 애초에 m에 대한 기울기 공식 쓰고 집어넣은 다음에 정리하는 과정이라 여기서도 결론적으로 다 똑같아요. 왜? 접한다는 그 관계를 이용한 거니까 결론적으로 m에 대한 관계식이 똑같이 나올 건데 그럼 조금 베껴볼게요. 얘 36 더하기 27이니까요. 36m 더하기 27은 0이 나오면서 m 값이 마이너스 36분의 27이니까 9로 나누면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마이너스 4분의 3을 우리는 어디에다가 다시 집어넣어야 돼? 뭐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되지만 맨 위에다가 집어넣을게요. 여기다가 딱 집어넣는 순간 y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4분의 3의 x 플러스 3이다. 요거 이쁘게 정리하시면요 3x 플러스 4y에 아까 거 베껴보자. 마이너스 15는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내가 아까 그냥 기울기 공식으로 갔을 때의 방법이랑 조금만 더 비교를 해보면 뭐가 달라진 거야? 얘는 기울기 공식 그냥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쓰고 집어넣고 제곱한 다음에 m값 찾고요. 다시 집어넣으면 아직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림을 가지고 뭐가 왠지 R인지 아니면 진짜 점을 대입해보면서 등호 성립하는 게 뭔지 찾아내야 되는 과정이 한 번 더 들어갔던 거지. 근데 얘는 뭐까지 보완을 한 거야? 애초에 그 점을 지날 수밖에 없게끔 잡아놓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뭘 탈락시킬까를 생각하는 과정까지 없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는 어떻게 계속 풀 거냐면 접점 설정은요 얘를 x1, y1이라고 하면서 우리 접점 공식까지 이용할 거죠. 그리고 얘가 그 원 위에 있다라는 관계식 하나랑 접점 공식이랑 접점 공식에 점 대입하고 연립하고 그런 과정이 이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 기울기 설정하는 방법은 기울기를 m이라고 설정하고 나서 기울기 공식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그걸 이용하는 게 아니라요. 지나는 점을 지날 수밖에 없게끔 주어진 외부의 점을 지날 수밖에 없게끔 우리 인자 세팅할 거예요. 이렇게 적을게요. 인자 세팅해서요. 밑에다가 이렇게만 적어보자. y-b는 m에 x-a 이렇게 공식을 설계를 하고요. 방정식을 설계를 하고 출발을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치? 앞으로는 딱 이렇게 두 가지 방식만 이용할 거다. 그런 다음에 뭐 한마디만 더 적어보면 이렇게 출발을 해서 우리는 접한다에서 나오는 성질 거리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뜩이나 기울기 방식이 계산이 더 적은데 이렇게 인자 세팅까지 처음부터 반영을 해놓고 들어가면 더더욱 계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궁극적으로 두 가지 방법 중에 거의 다 두 번째 방법 이 방법을 쓰는 게 보통이고요. 나는 주로 이 방법을 씁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단점 하나까지 지워버리고 이제는 얘만 신경 쓰면 되는 거지. 얘만 신경 쓰면 돼. 얘는 보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처음에 이렇게 잡든 아까 저렇게 잡든 어쨌든 기울기가 어떤 숫자로 정의가 됩니다 라고 해놓고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요. 수직 접선은 당연히 도출이 되지 않고요. 그건 그림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는 어쩔 수가 없이 단점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대신에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절대 얘를 빼먹을 일은 없다라는 거야. 그렇지? 처음 공부하는 거라서 내가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설명했던 거고 사실 그냥 처음부터 결론은 저거 두 개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공부하는 거니까 한번 꼼꼼하게 다 연습을 해보시고 이제 실전적인 풀이는 딱 저렇게 정리해놓은 두 가지 가지고만 할 거야. 어떻게 정리해야 돼? 우리 거의 다 이렇게 갈 거예요. 인자 세팅, 기울기와 지나는 점까지 고려한 세팅으로 갈 겁니다. 그
근데 만약에 접점의 좌표가 궁금하다면 접점의 좌표가 구해지는 접점 설정 방법으로 갈 수도 있다. 아니면 개수 비교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정리할게요. 자, 됐어요. 모든 원의 반도식 개념이 다 끝이 났고요. 우리가 짤짤이 개념 2개만 조금 더 볼 거야. 내가 중간에 건너떴던 개념들이 있거든. 이거는 하나만 정리를 하면 되니까 이 페이지는 106페이지로 갈게요. 106페이지. 자, 106페이지. 우리 안 했지? 선생님? 이게 안 했던 거지? 맞아요. 안 했어요. 106페이지에 있는 개념도 그냥 단편적으로 결론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문제도 주어진 상황에서 거기 노란색 밑줄 친 부분 한번 읽어보자. 서로 다른 두 점 A, B가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점 A, B가 있는데 선분 A, B의 AB라고 하지 말고 A로부터의 거리와 B로부터의 거리가 M 대 N인 점. 여기서도 참고로 M하고 N은 다르고요. 당연히 M하고 N은 둘 다 0보다 커야 된다. 뭐 이런 가정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내가 필기했던 내용이 이거죠. 만약에 이게 직선 AB 선상에서 어떤 A랑 B라는 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이 AB로부터의 거리의 B가 M 대 N인 점은 직선 AB 선상에는 반드시 몇 개다? 2개다. 그게 뭐란 거야? 내분점? 내분점. 그치? 이거 앞에 우리 몇 페이지였어? 28페이지에 내가 필기했던 내용이잖아. 그리고 그 너희들 신호등 프린트 봤어? 혹시? 학교에 나와준 거? 학교에서 풀지 않았어? 지금 신호등 프린트? 아직 안 풀었어? 신호등 프린트에도 내가 강조했던 이 내용이 문제화돼가지고 들어있어요. 소프트웨어 한번 만들어준 거 보면 알겠지만 서로 다른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B가 M 대 N 대신에 B 값이 달라야 돼. 3대 2, 2대 1, 2대 3 이런 점은 그 직선 AB 선상에 반드시 2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 예시를 보면 여기 밑에 마이너스 1 예시 그냥 가지고 와볼게요. 마이너스 1,0이 나와 있고 B가 5,0이 나와 있고요. 주어진 거리 B가 1대 2라고 했어. 1대 2라고 잡혀 있으면 그러면 이 직선 AB 선상에는 1대 2 선분 AB의 1대 2 내분점 즉 세 마디로 나눴을 때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 그 다음에 1대 2 외분점은요. 저쪽으로 가야 되겠네. 이렇게 왼쪽 연장선 상에 A로부터 거리가 1이고 B로부터 거리가 2인 즉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이 거리의 B랑 이 거리의 B가 1대 2인 그런 순간이 AB의 연장선 상에 어딘가에도 반드시 하나 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를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2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만 더 정리해보면 만약에 B가 똑같으면 서로 다른 두 점으로부터 1대 1인 그런 점은 몇 개야? 그런 점은 하나예요. 그런 점은 1대 1 내분점 즉 중점 선분 A, B의 중점밖에 없어요. 봐봐 생각해봐. 이 바깥쪽이나 이쪽 바깥쪽에 A로부터의 거리랑 B로부터의 거리가 똑같은 점이 있을 수 있어? 없잖아요. 그래서 이 N하고 N이 같으면 한 점밖에 없는 거고 다르면요 내분점, 외분점 2개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선 AB 선상에. 그런데 얘는 지금 평면으로 확장을 한 거야. 이제 직선 AB뿐만 아니라 직선 AB 선상뿐만 아니라 이 칠판 전체를 볼게요. 여기에 있는 이런 점들도 다 고려했을 때 A로부터 떨어진 거리랑 B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B가 1대 2인 점들은 당연히 더 있겠죠. 당연히. 그럼 대충 생각만 해봐도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려볼까? 그런 점들. 여기랑 여기가 1대 2가 되는 그런 점이 당연히 있을 거야. 적절하게 잘 그려보면.
여기 어딘가에도 대칭성에 의해서 똑같이 그려지겠지? 근데 그런 점들을 다 모아놨을 때 어떤 놈이 되는가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점을 x, y라고 하고 한번 방정식을 작성해 볼게요. 이 x, y, 이 x랑 y의 관계가 어떻게 작성이 되는가라고 해보면요. 우리 어렵지 않습니다. 얘랑 얘와의 거리랑 얘랑 얘와의 거리가 1대 2입니다 라고 하시면 방정식이 작성이 될 거야. 자, 거기 써볼게. 이거 P라고 해볼게. P. 그럼 나는 뭘 쓸 거냐면 요 AP 대 BP가 1대 2다를 쓸 거고, 어차피 여기서 루트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하자. AP의 제곱에 우리 요거 먼저 써볼게요. BP의 길이의 제곱이 1대 4다라는 걸 그냥 이용해서 내항 외항의 곱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BP의 길이의 제곱이 4 곱하기 AP의 길이의 제곱입니다. 이거 가지고 그냥 방정식 바로 만들어 볼게요. 따라서 우리 BP의 길이의 제곱은 x 빼기 5의 제곱에 y 빼기 0의 제곱이니까 얘는 x-5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고, 얘는 4배의 요놈은요 AP니까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입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거를 한쪽으로 정리를 하면 이 4x제곱 x제곱 넘어오니까 얘는 3x제곱, 그 다음에 여기 2x고 여기 마이너스 10x 이렇게 넘어오면 8x에다가 플러스 10x 얹어지니까요 플러스 18x, 그 다음에 y제곱에 y제곱 넘어오니까 4y제곱에서 y제곱 빠지면요 3y의 제곱, 그 다음에 y에 대한 1차항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여기서 4에서 25 넘어와서 빠지면 마이너스 21은 0 된다. 그러면서 이게 어떤 도형을 말하고 있는 방정식이 되는 거죠? 뭐 잘 안 되면 우리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 한번 해봅시다. 3, 3 나눠지니까 이거 3 나누면 여기가 1 되고 여기 6 되고 여기가 1 되고 여기 마 7 되니까요 3으로 나눠놓고 정리를 해볼게. 그러면 우리는 x 플러스 3의 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이, 내가 그냥 빠르게 좀 암산을 할게요. 7하고 9도 하니까 16이 됩니다. 결국엔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무슨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원이에요. 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 서로 다른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b가 1대 2인 m 대 n, 서로 다른 n에 대해서 m 대 n인 점을 다 모아놓으면요 일단 원이 된다는 거야. 평면상에서 직선상에서는 점이 두 개인데 평면으로 확정을 하면 원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원이 아주 신기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야? 이 중심이 지금 마이너스 3,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잖아. 근데 여기 외분점, 내분점 좌표를 구해보시면 얘가 지금 좌표가 얼마지? 1,0이에요. 요 우리 6칸 가는 거니까 2칸 오른쪽으로 한 번 2칸 가면 1,0이다 구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요만큼 한 번 더 왼쪽으로 가면요 마이너스 6 한 번 더 가는 거니까 뭐 공식 쓸 필요 없이 상식으로 풀 수가 있겠지? 마이너스 7,0이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3,0이랑 반지름이 4다라는 정보를 정확하게 익혀보시면 마이너스 3,0이 하필이면 외분점과 내분점을 연결한 성분의 중점이야, 중점. 그리고 정확하게 이만큼의 길이가 4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내분점하고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양 끝점으로 하는 그런 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밝혀진 사실이에요. 다시 정리를 해보자. 얘는 그냥 결론으로 한 줄이에요. 한 줄.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어.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m 대 n인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요. 어디서? 만약에 직선 AB 선상에서 다 구해보세요라고 하면 점 두 개인 거고, 평면에서 다 모아보세요라고 하면 그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걸 수학자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요. 우리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부릅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몇 년 전까지는 엄청 유행했었지. 그냥 내신에서 무조건 나왔죠. 한 문제로 서로 다른 두 점이 딱 깔려있어. 그리고 평면상에서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비가 뭐 3대 2인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게 무슨 도형이 됩니까? 그럼 우리 기계적으로 그냥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야. 3대 2로 내분하는 점하고 3대 2로 외분하는 뭐 이쪽이 되겠죠. 3대 2라면 3대 2로 외분하는 점 두 점을 찍어놓고 얘네들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 된다라는 거를 그냥 외워놓고 바로 적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 내분점 찍었잖아요. 외분점 찍었잖아요. 여기를 양끝점으로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부터 기억할 거고 그러면 그 원의 중심은 이제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구하면 돼? 내분점, 외분점의 가운데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내분점, 외분점 사이의 거리 반띵하면 되는 거예요. 내분점과 외분점 사이의 거리가 지름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뭐 중심의 좌표 구한 다음에 반지름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분점, 외분점 사이의 거리 구한 다음에 반띵을 해도 걔가 반지름의 길이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치? 근데 요즘에는 안 나오는데 요즘에 안 나오니까 그냥 결론으로 한 줄 기억하고 나오면 땡큐 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고요. 나중에 기하 파트에 가서 3차원으로 확장이 돼도 똑같아요. 3차원으로 확장되면 이제 평면 말고 입체로 보겠다라는 거야. 어떤 두 점이 있어.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비가 예를 들어 지금처럼 1대 2인 점들을 평면보다 더 확장해가지고 이 공간에서 다 모아보세요 라고 하면 똑같은 결론입니다. 얘랑 얘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구가 돼요. 구. 앞으로도 튀어나오고 이렇게 뒤로도 들어가 있는 그런 구가 된다라는 것도 기하 파트에서 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면 도형이고 평면 도형만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원이 될 수밖에 없다.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결론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나오면 그냥 거둬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여기 뒤쪽에 120 잠깐만 147페이지, 146페이지, 7페이지 내용도 한 번만 보고 마지막 개념이에요. 이것도 이제 짤짤이 개념이기는 한데 얘도 종종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접선이라는 거를 지금 다루는 연습을 했고 여기 147페이지 바로 오른쪽 그림 볼게요. 내가 설명을 해줄게. 왼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래서 여기가 원이 지금 우리가 공부할 게 공통 외접선 먼저 공부를 할게. 공통 외접선이다. 그 다음에 공통 내접선이다. 이런 개념을 공부를 할 건데 물론 이런 단어가 문제에 나오지는 않아요. 이제 이걸 분석하는 방법을 지금 공부하겠다는 얘기고요. 자,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안 만나는 관계로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 그랬을 때 이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우리는 지금 요 접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도 있겠죠. 이런 접선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접선 그림도 먼저 그려놓고 할 건데요. 얘도 원 두 개가 안 만나고 있을 때요. 우리는 접선을 또다시 요렇게도 그릴 수 있어요. 요렇게도. 그리고 요렇게도 그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주황색 접선이 두 원의 공통 외접선이고 이 초록색으로 표현되는 게 두 원의 공통 내접선인데 외접선, 내접선은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이 중심하고 중심을 연결한 직선이 있을 거야. 연결한 직선이 있을 거야. 그치? 연결한 직선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접점 표현해볼게. 접점하고 접점을
연결한 선분만 딱 바라봤을 때요. 중심하고 중심을 연결한 선분하고 교차가 되지 않으면 외접선이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잘 들어봐. 이 접선도 직선이란 말이지. 이 직선을 기준으로 영역이 두 개로 나뉘어요. 두 개로. 맞지? 지금 위에 것만 보면 두 개로 나뉘는데 이 두 원의 중심이 같은 영역에 몰려있게끔 되는 그런 상황의 접선이 공통 외접선이에요. 그런 내용들은 왼쪽 페이지에 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뭘 공통 내접선이라고 부르냐면 반대겠죠. 반대적인 상황이겠죠. 우리 이 접선, 초록색 요거 하나 보자. 요거 하나만. 얘를 공통 내접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공통 내접선이라고 부르냐? 그 정의 자체가 이래. 이 초록색 직선에 의해서 영역이 두 개로 나눠져. 지금 여기랑 여기로. 그치? 근데 이 중심, 두 원의 중심이 같은 영역에 몰려있지 않아요. 하나는 여기 왼쪽 하방 영역이 있고 하나는 이 직선으로부터 나눠지는 이 오른쪽 위쪽 영역이 있으니까 같은 영역에 있지 않게 되는 상황이죠. 그치? 그럴 때의 이 공통 접선을 공통 내접선이라고 부르고, 원의 중심이 이 직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같은 영역에 있으면요 공통 외접선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뭐 중요하진 않아.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너희들은 뭐 얘도 공통 외접선이고 얘도 공통 외접선인데 우리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게 중요해요. 길이. 자, 길이라는 건 딱 접점부터 접점까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하자는 얘기인 거고,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 또다시 대현아, 우리 접점이 두 개나 나왔어. 이 접점이랑 뭐랑 연결을 무조건 해봐야 돼? 중심이랑 무조건 연결해봐야 돼. 그러면 내가 연결한 거를 무슨 색으로 할까? 네, 뭐 노란색으로 해봅시다. 여기도 이제 이만큼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중심하고 무조건 연결을 해본다라고 했어요. 이 기본 태도로부터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것도 다 유도가 됩니다. 참고로 접선의 길이는 우리 접선은 무한한 도형, 무한도형인 직선인데 접선의 길이는 우리가 유한한 선분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공통 외접선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어차피 문제는 이 단어가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접점으로부터 여기 접점까지 길이를 구해보세요.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림이 주어지고.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아이디어가 뭐냐? 중심과 연결하는 순간 90도가 밝혀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직사각형을 보조선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 아이디어예요. 이렇게 공통 외접선의 길이와 똑같게끔 이 점으로부터 평행선분을 그려주면요, 이 길이가 그대로 옮겨지게 되겠죠? 이게 직사각형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여기야. 이 주황색 길이 이건 긴데, 이거는 우리는 두 원의 중심의 좌표 당연히 알 수 있게끔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중심과 중심과의 거리로 이 노란색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여기 하얀색 길이. 그리고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뭐냐? 이게 이제 마지막 핵심인 거예요. 요만큼의 길이가 뭐냐면 두 원의 반지름의 차가 됩니다. 그쵸? 긴 반지름에서 요 짧은 반지름 넘겨가지고 뺀 거니까 이게 두 원의 반지름의 차가 되는 거고, 내가 이렇게 적어볼게. 그냥 두 원의 반지름의 차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이 그림만 분석할 수 있으면, 우리 거기에 뭐 공식으로 나와 있어. 근데 공식을 외우는 게 당연히 아니라는 얘기고요. 내가 평행 보조 선분을 그린 다음에 직각삼각형으로 끌고 와서 우리는 중심 간 거리와 두 원의 반지름의 차를 빗변하고 나머지 한 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에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공통 외접선의 길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피타고라스로 마무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피타고라스로 마무리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하나만 기억하자. 하나만 기억할 건 뭐냐면,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할 때는 두 원의 반지름의 차가 쓰일 수밖에 없다. 이 정도는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하적인 분석을 통해서 두 원의 반지름의 차가 이용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는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으면 조금 더 그림 분석이 수월하게 진행이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 한번 해볼게. 얘는 조금 더 그림이 복잡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 좀 덜 지워졌지만 내가 둘 중에 뭐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점부터 접점까지 선분의 길이를 공통 내접선의 길이라고 표현을 해요. 공통 내접선 자체는 직선이지만 길이라고 하면 이 유한한 선분의 길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럼 마찬가지로 태어나 또 뭐 해야 돼? 우리 접점이 나와 있으면 중심하고 연결하는 거겠죠? 그럼 연결하고요. 여기도 연결하면요. 90도, 90도 관계가 이렇게 밝혀지는 거야. 밝혀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얘를 조금 더 연장해보자. 조금 더 연장해. 이렇게 조금 더 길게 연장해봤자 어차피 이 접선에 대해서 90도 방향의 직선이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그런 다음에 우리 뭐 할 거냐면 여기에서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가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를 내가 그냥 뭐 D라고 한번 표현해볼게. 그게 지금 이쪽 길이로 똑같이 넘겨져 온 상황인 거죠. 여기가 지금 D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쓸 수 있냐면 이 중심 간의 거리는 또 쓰여요. 이렇게 원의 중심 간의 거리랑 그 다음에 잘 봐. 여기서 이 길이가 뭐가 될까? 이 길이가 왼쪽 원의 반지름 그대로 넘겨온 거 오른쪽 원의 반지름 합친 거예요. 따라서 이 길이가 R1하고 R2 두 원의 반지름을 내가 R1, R2라고 했다면 합이 결국엔 직각삼각형의 한 변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개 다 기본 태도 중심하고 접점은 연결해 본다. 그리고 우리는 적절하게 평행 이동을 통해서 직각삼각형으로 끌고 간다. 공통적인데 그 중에서도 또다시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중심 간의 거리가 내가 최종적으로 완성한 직각삼각형에 다 빗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공통적인 특징이고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조차도 나머지 두 변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또 공통적인 특징인데 유일한 차이점은 뭐야? 그 나머지 한 변이 여기서는 두 원의 반지름의 차가 될 거고요. 여기서는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 된다. 그게 딱 유일한 차이점이죠. 모든 분석 방법, 기하적인 분석 방법 다 똑같습니다. 대신에 외접선의 길이를 구할 때는 두 원의 반지름의 차가 이용된다. 내접선의 길이를 구할 때는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 이용된다. 라는 기억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시간이 몇 시지? 아직 많이 남았구나. 다행이다. 멈추지 않고 우리 조금만 더 해볼게. 이거 두 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얘들아. 그리고 자 참고야. 이건 참고인데 우리 이렇게 원의 위치 관계 중에서 이 원 안에서 이렇게 작은 원이 내접하는 그런 위치 관계도 있어요. 두 원의 위치 관계 중에서. 그러면 얘는 지금 접점이 이렇게 표현이 될 건데 그 접점을 이 작은 원과 큰 원의 접점으로 하는 접선을 딱 그려봤을 때 이 직선도요 두 원의 공통 외접선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그림을 다루지 않는 이유는 뭐냐? 다루지 않는 이유. 이걸 문제화하기 위해서 공통 외접선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외접선의 길이를 물어본다고 했지? 근데 요따구의 외접선이 나올 때는 접점이 한 개야. 접점이 한 개라고. 접점이 두 개가 있어야 이 접점부터 이 접점까지의 길이를 구하셔야 이런 물음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요따구의 외접선은 접점이 한 개이기 때문에 어떤 유한한 길이를 갖는 선분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공통 외접선이라고 하는 건 맞지만 이런 상황은 출제가 될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길이를 물어볼 때는 뭐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얘도 공통 외접선은 맞아요. 근데 얘는 길이의 개념 자체를 접목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길이의 개념 자체가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내접선 쪽에서도 하나만 더 얘기를 좀 해볼게.
너희들이 이제 이 내접선의 길이는 이제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요런 거 있어. 봐봐. 요렇게 원이 있어요. 요렇게 원이 있어요. 요렇게 원이 하나가 더 있어. 안만하는 관계로 잡혀 있다고 해볼게. 근데 내 문제는 이런 거야. 이 왼쪽 원 위에 어딘가에 한 점을 잡아가지고 P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원 위에 어딘가를 잡아가지고 Q라고 하자. 그랬을 때 이 P랑 Q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가장 가파르게 되려면 어떤 상태여야 합니까? P가 여기 어딘가 있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P가 여기 있어요. Q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그 직선의 가파른 정도는 뭐 기울기의 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얼마나 가파라질 수 있는가. 그냥 그 가파른 정도만 얘기를 해보자. 이게 완만하고 이게 가파른 건 알지 얘들아? 그렇지? 그거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가파르게 만들려면 무조건 공통 내접선을 포함하는 직선이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얘가 최대한 이쪽으로 오고 최대한 이쪽으로 와가지고 최대한 가파라지게 만들려면 그게 공통 내접선을 포함하는 직선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최대한 가파르게. 이쪽 방향도 있겠고 이쪽 방향도 있겠죠. 이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얘는 기울기가 지금 이 상황이라면 음수로 표현되겠지. 음수로 표현되겠지. 내가 말하는 건 절대값, 기울기의 절대값이 가장 크게 만들려면 반드시 공통 내접선이 돼야 된다. PQ가 적당하게 돌아가지고 P가 여기 있고 Q가 딱 여기 있게 되면서 공통 내접선이 들어갈까? 아니면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게 되면서 공통 내접선이 되던가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는 PQ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가장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수학적으로 증명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조금이나 돌리면 더 완만해질 수밖에 없고 더 완만해질 수밖에 없고 최대한 가파르게 더 이상 이게 가파르게 안 돼. 맞지? 더 이상 가파르게 안 돼. 그러면 이 원과 안 만나게 되고 더 가파르게 만들면 이 원이랑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파르게 만들 수 없을 때까지 갔을 때가 공통 내접선이 된다는 얘기야. 이쪽도 마찬가지. 오케이? 그래서 얘를 말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정리합시다. PQ. 자, P는 요 위에 동점이에요. 예, 동점이라는 것만 너희들 적어놓고요. 움직이는 점이에요. Q도 동점이라고 잡혀 있을 겁니다. 동점일 때요. 언제 멈췄을 때, 어디에서 멈췄을 때, 어디에서 멈췄을 때, 요 PQ라는 직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맥스를 찍을까요? 순간이라고 해볼게요. 이 PQ라는 직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가장 큰 순간은요. 직선 PQ가 공통 내접선이 될 때 데려올게요. 까지만 알고 계시면 우리 내접선 관련된 것들은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했고요. 이제 바이블, RPM, 풍산자 문제들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우리 다 하고 나서는 뭐까지 하는 거 알고 있지 얘들아? 기출 훈련까지 또 하는 거잖아요. 기출 훈련도 이번에는 10라운드로 하고 이 학생별로 어디까지 할지는 좀 개별적으로 내가 리미트를 잡아줄 겁니다. 이거 아직 끝났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자, 정리 다 됐니? 기현이 정리하고 있는 거니? 파이널 있잖아요. 모의고사 끝나고 바로 시작하는 어떤 거? 파이널 이제 10라운드 없이 날짜. 10라운드는? 아니 우리 풍산자 필수형 적당히 마무리되어 갈 때쯤부터 숙제 밀리면은 못 들어갈 수도 있어. 못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풍산자 필수형까지 잘 마무리됐으면 우리 아마 한 2주, 3주 정도 남긴 시점에서 이제 기출 분석 들어갈 거거든. 그때까지 미친 듯이 푸셔야 돼요. 풍산자.
그 전에 바이블 RPA 끝내고 3, 4단까지 푸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 있는 거 딱. 아, 잠깐 찍고 있으니까 이거 마무리 좀 할게.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고